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되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연애하는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즐기기 위한 연애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연애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자분 입장에서 나는 좀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고 같이 미래도 꿈꿔볼 만한 진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약 그런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런 사람이랑 내가 인연이 엮여서 만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실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하고 다르게 육감이 직감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느낌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내가 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아닌데 그네 직감적인 감정은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에 안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점점 끌려갑니다. 아니겠지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끝까지 가서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서야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남자는 빨리 캐치를 하셔서 얼른 보내셔야 됩니다. 도망 나오셔야 돼요. 어떤 남자인지 혹시 이런 남자들이 여러분과 지금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가 시간 될 때만 연락하는 남자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고 그 여자랑 한 번 더 통화하고 싶어 하고 그 여자랑 만나기 위해서 자기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의 스케줄과는 관계없이 자기 시간 날 때, 자기 편할 때만 나를 만나러 온다면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한다면 그거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 남자들은 절대 좋아하는 여자를 2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푹 빠진 정말 시리어스하게 좋아하는 여자라면 그 여자에게 모든 첫 번째를 맞추거든요. 자꾸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남자가 자꾸 강조를 한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관성이 없는 남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여자를 헷갈리게 하는 남자들이에요. 어느 때는 이 남자가 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느 때 만나면 이 남자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는 남자들이죠. 저는 이런 남자들이 나쁜 남자의 대표적이라고 봐요. 일단 외모적으로 생겼거나 성격이 매력이 있거나 뭔가 시크한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데 또 포기하기를 안 내버려 둬요. 여자의 마음을 아주 잘합니다. 여자가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 만나야지 하면 또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여자를 기분 좋게 해줘요. 그러면 여자가 또 아니었나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차갑게 변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나를 절대로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확신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남자입니다. 돈은 사랑에 있어서 러브 랭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어느 정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랑 레스토랑 좋은 데 가서 돈을 안 낸다, 여자가 내게 한다. 뭐 기념일 같은 때 선물을 사주는 걸 돈을 아까워한다든지 연애 초반에는 돈과 마음은 어느 정도 연결돼 있어요.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면 그 남자는 나한테 그만큼 빠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그 남자의 그 돈 씀씀이를 가지고 내 사랑을 테스트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굉장히 마음에 든다, 좋다, 막 이렇게 그런데요. 근데 이 남자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럼 나한테 뭐 비싼 보석을 하나 사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연락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날 안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스스로 정성껏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금액의 액수나 또 내가 원해서 뭘 사달라 했을 때 그 남자가 사주면 날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는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꿈이라든지, 자기 미래 계획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앞으로 어떻게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는 남자는 그 여자를 내 인생에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재미로 만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자는 반드시 미래를 이 여자랑 같이 꿈꾸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이 다음에 같이 살게 되면, 우리 이 다음에 늙으면 우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것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자기의 일이라든지,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또 자기 기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안 한다면 오래 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이트할 때 시간과 수고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요. 시간을 냅니다. 어디를 갔다 뭘 먹고 어떻게 할까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나하고의 데이트를 집이나 호텔에서만 하고 싶어 한다. 그 외에 다른 데 가서 놀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남자는 그냥 여러분을 잠자리 정도 상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한테 나의 정성을 쏟아요. 그렇게 수고와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여자는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질 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자가 어떤 감정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 케어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 여자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기쁜지 슬픈지 살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진지하게 만나지 않는 남자는 그 여자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깐 만날 여자인데 굳이 그 여자의 마음까지 내가 같이 깊이 들어가서 헤아리고 위로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연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간의 감정 교류예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물론 있지만 점점 그 마음은 식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의 감정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또 내가 그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이게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냥 잠깐의 연애로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살필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는 거짓말을 잘하겠죠. 저는 여자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남자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야 된다.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잖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행동을 옮기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행동을 보여줘야 여자는 감동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할 것 같이 말을 하지만 행동은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냥 여러분들의 달콤하게 그냥 기분 좋게 꼬시려고 하는 말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남자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항상 숨기는 게 많은 남자입니다. 우리가 그 숨기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한테 모든 걸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경제력이든 뭐든지 적정선 이외에는 여자한테 다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것 같지가 않다.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역시도 그 남자는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는 모든 걸 오픈합니다. 그 여자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남자예요. 아홉 번째는요, 주변의 평가가 좋지 않은 남자입니다. 저는 이게 꽤 비교적 중요하다고 봐요. 주변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별로다, 뭐 인간성이 별로다 아니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또는 그 사람의 생활이 올바르지 않다. 이런 주변에 만약에 평가를 듣는다면 그 평가가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가는 나중에 아, 역시 주변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느끼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잠자리만 원하는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알아요. 그 남자가 잠자리 할 때만 열정적이라는 걸 그 외에는 시큰둥합니다. 그것만 원하는 남자라면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너무 허무한 거죠. 만나고 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용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면 이런 남자는 빨리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자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자한테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관심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나 자체로서 그 사랑과 관심 안에서 내가 활짝 피어날 때 여자는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해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활짝 피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 남자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전긍긍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만 맞는 그 사람에게 보기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줄어들게 돼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마 자괴감이 올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저희 줌 미팅에서 2호 커플이 되신 여자분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 남자를 만나면서 알게 됐다. 이 남자는 아낌없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발견해준 사람이다.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동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매일매일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연애를 응원하면서 저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줌은 나에게 놀이터 같다고 난 너무 재밌다고 사랑을 한산한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알아가는 것도 궁금한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줌은 어떤 삶의 활력소 매일 똑같은 삶의 변화 없는 삶 맨날 만나는 사람도 다 똑같고 그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고 이거는 저에게 가장 살면서 즐거움과 어떤 활력소를 주는 곳이었어요. 여자들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40대에 가장 정열적 70대도 살아있다. 성욕 남성은 70세 여성은 무한대자위, 성적 부조화의 확실한 대안. 여자들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로 눈길을 끌었다. 할머니가 되어도 성욕이 생길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여자들에게 성욕의 절정기는 40대이지만 폐경기가 지난 여자들 가운데 23%가 성욕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다. 과연 여자들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없을까?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여성 호르몬이다. 에스트로겐은 정상적인 질 분비액을 유도하여 질 건조감을 없앰으로써 성관계 시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의 성적 욕구는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다. 이 호르몬의 분비는 갱년기를 겪으며 급감한다. 그러므로 성욕에는 정년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폐경기 지나도 성욕은 살아있다. 성교 횟수는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감소한다. 남성은 20대 때 하룻밤에 48회까지 사정할 수 있지만 30대를 넘어서면 급격히 감소해 하룻밤에 보통 12회의 사정으로 만족하며 50대에는 일주일에 12회의 사정으로 만족한다. 여성은 50세를 전후해 폐경기가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감하고 생리가 없어지며 배란도 중단된다. 폐경기가 되면 질의 상피세포가 위축되고 얇아져 성적으로 흥분해도 질 분비액이 적게 나온다. 따라서 음경이 삽입됐을 때 통증을 느끼고 가벼운 상처만 있어도 출혈이 생긴다. 그러므로 자연히 성관계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폐경기 후에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도 성욕의 근원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계속해서 생산되면 또한 상당량의 남성 호르몬이 부신해서 생산되므로 성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성욕 남성은 70세 여성은 무한대.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 회 1992에 따르면 71%의 여성들이 폐경기 전후 성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들 중 48%는 성적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23%는 성욕이 증가했다. 다른 20%는 성적 흥미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퇴와 성교 횟수의 급격한 감소는 성관계 때의 통증에서 비롯되는 불쾌감과 생리가 끝나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끝났다는 정서적 또는 정신적 문제에서 섹스를 기피한 것이지 성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만약 적절한 처치를 한다면 여성은 70세가 넘어도 섹스를 즐길 수 있다. 남자들은 보통 70이 섹스에 있어 정년이라고 한다. 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이보다 더 길다. 욕구만 있다면 무덤에 갈 때까지 섹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섹스의 정년에 대해 한국성문화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통념이 무서운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 섹스를 즐기는 것을 당연시하죠. 그러나 동남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통념상 폐경기를 지나면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보통 60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섹스를 안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부들은 보통 46세 정도 차이가 난다. 남자가 연상이다. 그러나 성적 능력을 서로 맞출 수 있는 나이는 오히려 거꾸로여야 한다. 남성은 40만 되면 성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다. 발기력 및 발기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 반면 여성은 30대 후반부터 성적 반응에 예민해진다. 따라서 엄청난 갭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조화를 이루려면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만약 남성이 연상이라면 여성은 30대 후반부터 성적 부조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자위라 할 수 있다. 한때 미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성교로 오르가슴을 얻고 있는 여성은 30%밖에 안 된다라는 하이트 리포트였다. 여성의 70%가 통상의 성교로는 전혀 또는 대부분 만족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 뒤 이 설은 설득력을 잃기는 했지만 자위의 관심을 돌리게 해주었다. 리포트는 미국 여성의 82%는 자위를 하고 있고 그중 95%가 23분간의 자위에 의해서 용이하게 오르가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90% 정도의 여성이 자위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문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70% 선이다. 교과서에는 애무만으로도 오르가슴에 오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정을 해 자극이 없어졌을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결과 히스테릭해지거나 섹스에 대해 냉담해진다. 만약 여성이 스스로 자위를 해서 오르가슴에 오를 수 있다면 이런 성적 갭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교만 터득한다면 사정한 음경으로도 여성이 혼자서 성적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 기교가 부족하죠. 게다가 여성이 자위를 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데 남성들의 사고방식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의 많은 성트러블을 성인 성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참고로 저는 폐경기가 지났는데도 자위도 하고요, 성교도 잘하고 있어요. 물론 오르가슴도 느끼고요. 성문화연구소 한 여성연구원의 고백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실태조사에서 극치감 장애를 가진 여성은 약 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물게 느낀다 23%, 가끔 느낀다 26%, 대부분 느낀다 47%, 즉 96%의 여성은 느낀다는 것이다. 스크린에서 보면 금방 까무러칠 것 같은 외국 여성도 우리와 비슷하다. 못 느낀다 3.7%, 늘 느낀다 26.5%, 쉽게 느낀다 53.1% 등. 통계는 없지만 오르가슴을 잘 느끼는 여성이 성욕이 왕성하다라는 속설이 맞을 거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오르가슴을 쉽게 느끼는 여성은 그만큼 성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 성욕은 계속 유지하면서 얼마나 활발한 성활동을 하느냐는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보다 성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욕의 감퇴를 유의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폐경은 제2의 여성기를 맞는 분기점이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는 물론 정신적 위기를 맞기도 한다. 폐경이 50세 후반부터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30대 중반부터 폐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권고한다.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의 조기 폐경률은 상당히 높아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여성은 난포자극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니빈이란 물질이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다 4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므로 이러한 호르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이런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이전보다 주의 집중이 안 되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또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먹는 대로 배가 나오고 피부는 거칠어진다. 성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어쩌다 잠자리를 해도 윤활액이 제대로 안 나오는 듯하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폐경 이후 나타날 신체적 변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